오나라가 복수했다면 이제 월나라가 복수할 차례죠. 오나라가 월나라를 풀어주자 월나라 왕 구천은 나라로 돌아왔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쓸개를 곁에 두었다. 앉거나 눕거나 늘 쓸개를 바라보았고 식사 때에도 늘 쓸개를 핥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회계산에 치욕을 잊었는가? 앞에서 부차가 땔감 위에 잠을 잤다면 이번에 구천은 곁에 쓸개를 둡니다. 회계산에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식사 때마다 쓸개를 핥았답니다. 제가 쓸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쓸개가 되게 쓴 맛이라고 하죠. 그 쓰디쓴 패배의 치욕을 계속해서 되살리려고 하는 방법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 구천은 부차에게 복수합니다.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죠. 부차의 군대가 패배하고 구천의 군대가 부차를 포위합니다. 부차는 구천에게 항복할 뜻을 밝힙니다. 과거 회계산에서 구천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부차의 목숨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구천이 좀 마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구천이 부차의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신하였던 범려라고 하는 자가 말립니다. 그렇게 쉽게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범려가 오나라 사신을 내쫓습니다. 오나라 사신은 울면서 돌아갔는데요. 구천은 여전히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결국 따로 사신을 보내 작은 땅을 떼어줄 테니 그곳에서 왕노릇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오나라 왕의 대답이 좀 인상적입니다. 오나라 왕이 말했다. 나는 늙었소. 당신을 섬길 수 없다오. 내가 오자서의 말을 따르지 않아 스스로 이런 상황에 몰렸구나.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전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부분 좀 재밌었는데요. 오나라 왕 부차는 자신이 늙어서 월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계산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쓸개를 늘 핫았던 구천처럼 그렇게 복수를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까? 저는 이 늙음을 이야기하는 구천의 말이 묘한 울림을 주지 않나 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수란 치욕을 곱씹고 견뎌내는 데는 대단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물론 이거는 복수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곱씹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차도 그 길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집요한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오나라 왕 함려와 월나라 왕 구천, 다시 오나라 왕 부차가 연이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치고 하는 복수를 낳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입에 오르내립니다. 부차가 땔감 위에서 잠을 잔 일, 구천이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한 일, 이게 고사성어가 되어 만들어진 말이 와신상담이죠. 와, 누워 잤답니다. 신, 땔감 위에서 바로 오나라 부차입니다. 상담, 상, 핥았답니다. 담, 쓸개를. 따라서 이 말은 오늘날
월나라와 오나라 사이의 복수 이야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어떤 철저함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많이 하죠. 그러나 네, 정말로 와신상담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와신상담,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에 얽힌 이 이야기가 복수가 연이어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수의 집요함, 어떤 이 냉혹함이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삶은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삶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제3의 인물로 오늘도 등장했던 부차와 구천 사이에서 복수의 화신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차가 언급했던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초나라의 임금이 매우 엉망이라서 그 임금 평왕이 아버지와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자서는 홀로 도망을 쳤고 오나라에 이르러서 부차의 신하가 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오자서가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고요.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자서가 못합니다.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와 형을 죽였던 평왕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요. 새로 임금이 되었던 그의 아들 소왕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오자서는 평왕을 무덤 속에 꺼내어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오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수를 이룬 사람, 바로 부차와 복수를 이루지 못한 오자서 차이 때문인지 오자서는 구천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자서가 구천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랑 같은 놈이다. 저놈의 속에 품고 있는 저 불길이 언젠가 우리나라에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자서는 구천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차에게는 영 귀찮은 소리뿐이었죠. 월나라 왕 구천은 맛난 음식을 먹지 않으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조문하고 병든 자를 병문하니 잘못했네요. 이는 앞으로 그 백성을 동원하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오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월나라는 뱃속의 질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임금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제 나라에 신경을 쏟고 계시니 크게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오나라 임금은 듣지 않고 북쪽으로 나아가 제 나라를 쳤다. 자, 결국 오자서가 이렇게 말했지만 오자서의 말대로 월나라에게 오나라가 망했죠. 오랑 구천은 그렇게 복수를 이루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다며 얼굴을 가리고 죽었답니다. 부차의 죽음과 함께 오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군주가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나라를 완벽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커다랗게 주나라 안에 다른 나라들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나라의 멸망을 전국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가
모든 걸 집어삼키며 이제 오직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